예, 안녕하세요. 국가 R&D와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주제를 탐색해 봤는데, 일단 제가 있는 분야에 대한 대형 R&D 평가할 때 좀 어떻게 좀 새롭게 모색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본 내용은 제가 참여한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 특정 평가를 올해 초에 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의 일부들을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신재생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여기 이제 기초적인 프로파일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1987년에 시작해서 거의 나이가 3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여된 돈은 3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목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이제 기술 경쟁력 강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R&D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30년 이상 3조 이상, 3조 이상이니까 연구기관 1,000억 규모라면 30개 정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됐던 그런 정도의 사업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비 현황을 보면은 태양광, 그리고 이렇게 총 10서너 가지의 에너지 원들에 대해서 액수가 다른 각각의 고유성에 특화돼서 자, 이렇게 돈이 투여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증가 비율이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리 협약 때문에 미션 이노베이션에 따라서 6개의 핵심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2배 이상의 R&D를 증액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등의 세부 항목들에서는 지속적으로 R&D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라든가 아니면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바뀌었는데, 자, 이런 데서 계속 그 평가를 받으면서 공통된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특화된 의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자, R&D 사업화 성공률이 미흡하다. 타 사업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원별로 저 액수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속 저렇게 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타 사업과 차별성이 도대체 뭐냐, 이런 류의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건 제가 인상적 평가, 스타일라이즈된 평가인데, 실제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평가진 연구원들을 구성할 때, 자,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30년간 3조 원 이상 전기, 전자, 화공, 기계과 교수들, 그리고 국책연구소에 이 연구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과제와 독립적인 연구자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대학과 연구소들, 그리고 그 연구원들, 교수들이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에너지 분야의 대중소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에 연구비 수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받지 않은 기업을 찾아서 무엇인가 비교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단위 사업, 단위 과제 연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이게 조금 이렇게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이 30년 된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그걸 추진한 연구 조직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이루어냈는가, 이 네 번째를 정말 이룩하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쓰고 어떤 걸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효율을, 죄송합니다, 영어가 조금 병용돼 있네요. 효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자, 27년간 3.5조가 투자된, 그리고 대한민국은 3020 플랜이라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 정부의 그 기조에 따라서 2030년까지 20%를 리뉴어블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뉴어블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뉴클리어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나 이미션의 원상이 된 이런 석탄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자, 이런 틀 안에서 평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많이 쓰는 방법론은 DEA를 써가지고 자,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인풋과 아웃풋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 사업의 인풋은 자, 지난 사업 수행 기간 동안 투입된 연구비를 사용을 했고 이 연구비는 키스텝의 조사 분석 보고서를 활용했습니다. 자, 인풋 변수로 얼마나 많은 그 연구 인력이 투입됐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투입된 연구 인력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연구비와 오버래핑 된다고 가정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이도 영어로 돼 있어요. 자, SCI 페이퍼, 태양광이라든가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베이스의 이노베이션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거기에서 나오는 자, 국제적인 학술 논문들을 일단 하나의 디멘션으로서 연구 성과로 이렇게 저희는 디파인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 포럼과 연계해서 자, 이 사업을 통해서 국내 축허 트런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어떤 그 기술적 그 수행 정도의 측정 단위로서 국내 특허 출원수를 측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자, 이 사업의 어떤 그런 그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이 국내에 출원된 특허가 얼마나 해외에 또 이렇게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해외 국외 특허로 출원되는지 이 세 번째 지표도 성과 지표로서 저희는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그 등록된 특허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 이전료를 발생시킨 기술 이전 건수가 이 사업을 통해서 몇 건이나 도출되었는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논문, 두 번째, 세 번째는 국내외 특허, 그리고 네 번째는 자, 기술료를 측정을 해서 자, 네 가지의 아웃풋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각 사업의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도출되어 있는 논문이라던가 특허 수 그리고 사업화 건수 이런 걸 저희가 가져다가 측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 투입된 돈으로부터 과학적 성과인 논문, 기술적 성과인 특허, 그리고 자, 경제적 성과인 기술 이전들이 이렇게 잘 도출되었는지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EA라는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각 4개의 아웃풋 변수지만 하나를 잘하면은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너무 작은 과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데이터가 그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은 분석해서 제외한 가운데 좀 데이터를 정리해서 분석을 했더니 산업통상부의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 효율성이 대략 0.207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이 높은 어떤 그 연구 수행 단위의 효율성을 1이라 그랬을 때 자, 그것에 한 20% 정도에 되는 그 효율성을 보이면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라고 적어도 수치상으로 나타났고요. 이 규모의 효율성은 이 규모의 효율성이 크면 클수록 그 규모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수치인데 이 수치를 보면은 자,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높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은 규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단위 사업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4개의 아웃풋으로 측정된 성과 지표로 측정된 기술 효율성은 자, 한 20.7 20% 전후의 어떤 수치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현 교육부 아니면 과학기술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오고 아마 논문 성과들이 대체로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부의 과제는 이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철저하게 목적 지향적이면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그 지역에 어떻게 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이렇게 자, 기술 효율성이 높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산업부의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자, 조금 이렇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이 사업들을 연도별로 쪼개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015년도의 기술 효율성은 0.144로 좀 더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6년에 기술 효율성은 약간 개선이 돼서 0.271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단위 사업들을 효율성 분포로 1. 가장 효율적인 것, 0. 사업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 이렇게 분포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0에 가까운 과제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내부 사업들의 효율성이 적어도 DEA 측정치에 따르면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에 대해서도 많은 과제들이 낮은 수치로 이렇게 좀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2016년에는 이제 아까 그 수치 개선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각 사업들의 효율성 수치 0에서 1 나오는 그 수치를 Y로 하고 영향을 미치는 X들, 연구 주체가 어떤 연구 주체일 때 효율성의 수치가 높았는가, 대학인가 출연연인가, 아니면 신규 과제가 효율성이 높은가, 아니면 계속 과제가 높은가, 아니면 연구 단계가 기본일 때, 기초일 때, 아니면 응용일 때, 개발일 때, 어떤 단계일 때 효율성의 수치가 높은가, 협력할 때 효율성이 높은가, 단독일 때 연구 수치가 높은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제 어떤 에너지원에서 연구 효율성이 높은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전체 에너지 분야의 사업들 보면은 출연연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이피션시는 낮게 나오고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페이지에 특화되면은 수치는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프라성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러니까 페이지에 특화되지 않고 이쪽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들은 네거티브한 효과를 일으키고요. 반면에 기업과 기업이 같이 개발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적어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은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렇게 좀, 그리고 산학연 협력도 네거티브하게 나왔고, 여기서 보면 태양광하고 연료전지 분야의 효율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접하는 실제 태양광하고 연료전지가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의 과학적 성과는 주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을 DEA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를 타 사업과 이제 비교를 해봤고, 이제 이 부분은 Propensity Scoring Method, PSM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이펙트, 효과성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ODA를 할 때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을 때 이 컨설팅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특정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R&D 수혜를 받은 기업과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케이퍼빌리티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측정할 때 신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연구처럼 PSM을 활용한 이 without test로 이제 식별을 해내는 추세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은 이렇게 기존 기업들에 비해 기울기를 달리하면서 역량이 올라갔는가, 그래서 이 차이가 되는 이 부분을 측정하는 게 PSM의 주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한번 측정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증대했는가,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R&D의 수혜를 받은 기업의 자산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증대했는가, 그리고 사회적 성과로서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R&D 수혜를 받은 기업의 고용은 증가했는가, 그리고 이 수혜 기업의 연구 개발비, 자체 연구 개발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 R&D 수혜받은 기업과 수혜받지 않은 기업들의 그 차이를 한번 이렇게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의 숫자, 중견기업의 숫자, 중소기업의 숫자를 합치면 총 95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950개 기업의 앞에 네 가지의 수치를 참여하지 않은 에너지 분야의 유사 대기업, 중소기업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대략 4배수 정도, 그러니까 한 4,000개 정도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 R&D를 수혜받지 않은 기업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 4,000개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다 긁어 모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는 수혜받은 기업 900여 개, 여기 중소기업에 특화해서 이 770여 개와 그렇지 않은 기업 한 2,800여 개의 그 평균을 비교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수혜받은 기업과 수혜받지 않은 기업의 자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는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빨갛게 표현된 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액은 적어도 수혜받은 기업과 수혜받지 않은 기업의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까지 추적을 했을 때 매출액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쉽게 단정하기는 힘든데 적어도 이 R&D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R&D가 기여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 이런 진단이 1차적으로 가능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R&D가 투입이 되면 그 R&D로 연구 장비라든가 뭐 이런 거 하니까 자산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 2년 뒤까지는 자, 수혜받은 R&D 기업들의 자산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3년, 4년, 5년 좀 더 미들 텀으로 진행되면서 그 차이는 없어졌고요. 자, 그럼 고용 부분은 과연 차이가 있는가? 수혜 기업이 수혜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절대적인 수치는 고용 증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심지어 자 5년 뒤에 같은 경우에는 자 수혜받지 않은 기업이 오히려 수혜받은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역학습 효과가 발생을 함으로써 해석을 상당히 어렵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증가율 부분을 봤는데요. 그래서 신재생 R&D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들은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R&D가 뭔지를 알게 되고 자체 R&D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도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연구비를 투자했고 반면에 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은 그 여전히 R&D 투자가 미미했기 때문에 적어도 R&D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 기업과 미수혜 기업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매출액, 자산, 고용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R&D를 신약처럼 검증했을 때 약으로서 효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R&D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만한 수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대형, 복합 과제의 성격을 갖는 그런 과제들을 평가할 때 적어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이런 방식 with, without 테스트를 적용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